네, 32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brains have evolved to remember unexpected events.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우리의 뇌는 have evolved. evolve는 우리 진화하다 라는 뜻이 있죠? 진화해 왔습니다. 어떻게? Remember unexpected events. 예상치 못한 events.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Because, 네모로 묶으시고요. 왜냐하면 basic survival depends on the ability to perceive causes and predict effects. 왜냐하면요, 기본적인 생존이 depends on,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The ability, 능력에 달려있대요. 어떤 능력이죠?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To perceive causes. perceive 하면 우리 인지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인지하는 것? 원인을 인지하고 and predict effects. 결과를 예측하는 그러한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요? 기본적인 생존이. 그래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이것이 원인이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의 원인이구나. 그리고 결과는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능력이 기본적인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들을 기억을 해놨다가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이게 원인이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다라는 내용 같아요.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죠?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 갈게요. if 네모 치시고요. If the brain predicts one event and experiences another. 자, 만약에 그 뇌가 예측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요? 하나의 사건을. 근데 and experiences another이잖아요. 그러면 another 다음에 생략된 것은 another event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예측을 했는데 그거 말고 another event, 또 다른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the unusualness, 우리 usual 하면 일반적인 보통의, unusual 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런 뜻이 돼서 unusualness 하면 그것의 명사형으로 특이함이란 뜻이 되겠죠. 그 특이함은 will be especially interesting, 특히나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will be encoded accordingly. 우리 encode 하면 입력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입력이 될 것입니다.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그래서 당연히 새롭고 뭔가 특이한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뇌에 새롭게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Neurologist and classroom teacher Judith Willis.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해제 앞에서 끊으시고요. 얘는 neurologist 하면 이게 우리 신경학자란 뜻이 있죠. 신경학자이자 학급 교사인 주디스 윌리스라는 사람은 has claimed that 이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뭔데요? Surprise in the classroom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of teaching with brain stimulation in mind. 자, 그러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놀라움은 어디에 있어서? 학급 교실에 있어서의 놀라움은 is입니다.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자, 너희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예전에도 많이 봤었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에? of teaching.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래요. 어떤 것이? 새로움이요. With brain stimulation in mind. with부터 in mind를 괄호로 묶으시면 with something in mind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뇌 자극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뇌에 자극을 주려면 최고는 새로운 것을 교실 상황에서 주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If students are exposed to new experiences via demonstrations or through the unexpected enthusiasm of their teachers or peers. 자, 좀 많이 길죠? 한번 지우고 천천히 해볼게요. 만약에 학생들이 are exposed,
노출이 되어진다면 expose가 노출시키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노출이 된다면 어떤 것에 to new experiences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된다면 어떤 것을 통해서 via demonstration 너희는 via부터 demonstration까지 한번 묶으세요. via는 우리 무엇을 통해서란 뜻이 있잖아요. demonstration 하면 데모 레슨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게 한번 시범을 보여주다, 예시를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실험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demonstr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현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나 혹은 through the unexpected enthusiasm 너희는 through부터 peers까지 괄호를 묶으시면 되게 예상치 못한 enthusiasm 이게 열정, 열의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열정을 이제 통해서 어떤 것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peers 친구들의 또래 친구들의 열정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막 예시를 보여주는데 그게 굉장히 새롭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되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거나 뭐 발표를 하거나 보여주거나 하면서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they will be much more likely to connect with the information that follows. 그렇게 되면 그들은 훨씬 더 likely to, 너희는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much more, 우리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더 많은, 근데 앞에 much, still, far, even, a lot 이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표현이 올 수 있다고 했죠. 훨씬 더 많이 뭐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Connect with the information that follows. 어떤 것을? 정보는 정보인데 that follows.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있죠. 따라오는 정보와 연결을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노출이 되면 그들은 그 경험을 어떤 것과 그것 다음에 따라오는 그 정보와 연결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students를 가리키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그래. 그럼 이제 새로운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Willis has written the encouraging active discovery in the classroom.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윌리스는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that 이하라고. encouraging active discovery. encourage 하면 우리 격려하다, 촉진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격려하는 것은 어떤 것을? 활동적인 혹은 능동적인 발견을 어디서? 교실 내에서 능동적인 어떤 발견을 하게끔 격려하는 것은 allow, 가능하게 하는 거죠. 가능하게 하다, 허락하다. 근데 우리 항상 구조는 allow가 나왔을 때는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주셔야 돼요. allow A to 동사 원형이라고 외우시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학생들로 하여금 interact with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와 interact 하면 상호작용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상호작용하다.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뭔가 막 능동적으로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새로운 정보를 이제 접하면서 그거랑 상호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Moving it beyond working memory to be processed in the frontal lobe. 여기까지 하면 그리고 그것은 움직이게 합니다. 어떤 것을 넘어서 working memory 하면 작동 기억이란 뜻이 있죠. 작동 기억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to be processed, 처리되게끔 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in the frontal lobe 하면 이게 우리 전두엽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두엽에서 처리가 되게끔 그것을 옮겨준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new information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어는 계속 동일하게 encouraging active discovery가 되겠어요. 그래서 능동적인 그렇게 발견을 격려하는 것은 move it, 그 새로운 정보를 어디를 넘어서 작동 기억을 넘어서 처리되게끔 하는 거죠. 어디에서? 전두엽에서요. 그럼 그 전두엽에서 처리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요? 자, 한번 지우고요. 이 전두엽이라는 것은 which is devoted. 우리 devoted to 하면 어떤 것을 전담하는 이란 뜻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전담하고 있죠? Advanced Cognitive Function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향상된 혹은 뭐 고도의 이런 표현 쓰죠. 고도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하고 있는 전두엽에서 처리가 되게끔 이제 그것을 이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이 잘 일어나려면 그냥 작동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높은 인지 기능에 해당하는 전두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능동적인 발견을 어떻게 교실에서 하게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마지막 문장이네요. Preference for novelty sets us up for learning.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For novelty. 우리 novelty 하면 이게 우리 새로움이란 뜻이 있잖아요. novel에는 소설이란 뜻도 있지만 새로운이란 뜻이 있어서 novelty 하면 새로움, 참신함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참신함에 대한 선호는 sets us up. 우리 set up 하면 어떤 것을 준비하다, 준비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For learning, 학습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줍니다. 어떻게? By directing attention, providing stimulation to developing perceptual system, and feeding curious and exploratory behavior. 아이고, 마지막에 또 길게 나왔네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선호를 하는 것은 어떻게? Directing attention. 우리가 새로운 게 딱 나오면 주의를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direct, 이끌어주고, 주의를 이끌어줌으로써 그리고 2번 하시고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것을? 자극을 제공을 해주죠. 어떤 자극이요? Developing perceptual system. 우리 perceptual 하면 인지하다에서 나왔으니까 인지 시스템이 되겠죠. 인지 체계. 인지 체계를 발달시켜주는 자극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feeding curious and exploratory behavior. 얘는 feed가 우리 먹이를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충족시켜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호기심이 있고 그 다음에 exploratory 탐구적인 우리 탐험하다에서 나왔죠. 탐구적인 그런 행동을 충족을 시켜줌으로써 학습에 대한 준비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 해석을 좀 하느라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쌤이랑 핵심어를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이 사람은 학습을 할 때 뭔가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우리 뇌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학습을 준비시켜주고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단 안에서 그 새롭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한번 지금 찾아볼게요. 우리 이미 다 지나쳐서 왔는데 일단 하나를 예측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걸 경험했을 때 우리가 unusualness 뭔가 특이함을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자, 특이함의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놀라움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어떤 부분이냐면 또 new experiences. 자, 새로운 경험들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쭉 내려가면 또 new information 보이시죠? 새로운 정보. 새롭다는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신함에 대한 선호도 역시 참신함이 새로운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무슨 내용인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런 특이함이라든지 놀람이라든지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새로운 정보 마지막으로 참신함을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 뇌는 자극을 받게 되죠. 자극을 받으면 받으면서 우리는 주의를 끌어당기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지 체계를 개발시키도록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호기심 많고 탐구적인 그런 행동을 feed, 충족시켜주는 거죠. 충족시켜주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바로 학습을 가능하게끔 준비시켜준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32번의 주제는 사실 이거 원문을 찾아보면 원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Surprise a student with your delivery. 학생들을 놀라게 하세요. With your delivery. 당신의 전달을 통해서. 그래서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께 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뭐 멘티미터라든지 뭐 클래스 카드라든지 방탈출 게임이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좀 새롭게 그때그때 학습할 때마다 흥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새로운 정보를 잘 얻어가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또 준비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33번 시작하겠습니다. Psychological research has shown that people naturally divide up cognitive labor.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어떤 심리학적 연구는 has shown, 보여주었습니다. 뭐라고? that 이하 사실이라고. That people naturally divide up cognitive labo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divide up 한대요. 우리 divide up 하면 나누는 거죠? 어떤 것을? cognitive labor, 인지 노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인지 노동을 나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Often without thinking about it. 그래서 without부터 끝까지 괄호 묶으시면 without은 뭐뭐 하지 않으면서잖아요. 뭐뭐 하지 않으면서 어떤 거 하지 않으면서 thin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거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divide up cognitive labor.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지노동을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넘어갑니다. Imagine you're cooking up a special dinner with a friend. 자, 한번 지우고 할게요. 당신이 요리를 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것을? Special dinner with a friend. 친구와의 어떤 특별한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있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자, 너희는 imagine은 상상하다라고 해석하셨고요.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are a great cook.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예요. But your friend is the wine expert. 근데 또 친구는 와인 전문가예요. An amateur sommelier 하면 우리 소믈리에라고 우리 와인 전문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와인을 전문적으로 추천해주는 사람인데 그런 아마추어 소믈리에라고 할 수도 있는 와인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리를 잘하고 친구는 와인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근데 갑자기 a neighbor drops by and starts telling you both about the terrific new wines being sold at the liquor store just down the street. 그래서 갑자기 이웃이 drop by, 들르게 되죠. 잠깐 들렀다 가는 거죠. 그리고 starts telling you both about the terrific new wines. 자, about부터 wines까지 한번 묶으시면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동사 두 번째 게 되겠죠. telling you both. 당신 둘 다에게, 당신과 당신 친구에게 terrific 하면 훌륭한 이란 뜻이 있잖아요. terrible 이란 단어랑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이건 완전 정반대의 뜻이잖아요. 얘는 최악의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훌륭한 와인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와인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어떤 와인이냐면 being sold at the liquor store. 주류 가게에서 지금 이제 팔리고 있는 훌륭한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주류 가게는 어디 있는데? Just down the street. 바로 이제 거리 따라서 아래에 있는 그 주류 가게에서 팔리고 있는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There are many new wines. 새로운 와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So there's a lot to remember. 그러니까 기억할 게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뭐 까베네 쇼비뇽이니 뭐 멜롯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인 명칭 쌤도 잘 많이 모르는데 How hard are you going to try to remember what the neighbor has to say about which wines to buy? 자, 여기 질문인데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ow hard 할 때 우리 hard는 study hard 할 때 그 hard 열심히란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are you going to try to? try to 하면 노력하다 란 뜻이 있죠? 얼마나 열심히 당신은 노력을 할 것입니까? 어떤 걸 노력해요? To remember. 기억하려고 노력을 할 건가요? What the neighbor has. 그 이웃이 가진 것. 근데 어떤 것? To say. 이웃이 말하려고 이제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얼마만큼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건가요? 근데 그 말하려는 것이 뭐에 관한 것이었죠? About which wines to buy. 어떤 와인을 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되게 좋고, 이거 꼭 사봐. 괜찮은 가격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는 그런 것 중에 얼마나 열심히 당신은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 와인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웃이 말한 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당신은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Why bother? 왜 귀찮게 뭐 하겠습니까? 자, why bother는 원래 귀찮게 왜 하니?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Why bother when the information would be better retained by the wine expert sitting next to you? 그래서 왜 귀찮게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귀찮게 이 다음에는 뭐 생략이 돼 있겠죠? 왜 귀찮게 그걸 기억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뭐 언제? When the information would be better retained. 정보가 더 잘 retain 하면 기억 같은 것을 보유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다, 기억하다. 그러면 정보가 훨씬 더 잘 기억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By the wine expert sitting next to you. 당신 옆에 앉아있는 와인 전문가 친구에 의해서 당연히 훨씬 더 잘 보유될 것인데, 그때 왜 귀찮게 그러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옆에 있는 친구는 다 알아들을 거고, 한 번 들었을 때, 아, 그거, 그 와인,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당신이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온 것 같아요. 마지막. If your friend wasn't around, you might try harder. 만약에 당신의 친구가 주변에 없었다면, you might try harder. 아마 더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After all, 결국, 어쨌든. 그래서 it would be good to know what a good wine would be for the evening's festivities. 그래서 좋긴 좋을 거예요. 어떤 것이 to know 아는 것이 what a good wine 너희는 what부터 끝까지 괄호를 묶으시면 어떤 하나의 와인이 would be for the evening festivities. 우리 festivity 하면 이게 원래 축제란 뜻이 있잖아요. 축제 만찬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만찬을 위해서 어떤 와인이 좋을지를 아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to부터 끝까지다. it은 가짜 주어고요. to 이하가 진짜 주어죠. 일단 그걸 아는 건 좋긴 좋은 거예요. 와인,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받아서 알고 있는 것은. But 하지만 your friend, the wine expert, is likely to remember the information without even trying. 하지만 당신의 친구는, 즉, 와인 전문가인 당신의 친구는 is likely to remember.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그 정보를, 어떤 와인이 이제 좋은지, without even trying.
노력조차 하지 않고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앞부분의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우리 인지 노동을 자연스럽게 배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3번. 우리 상황은 이랬죠? 당신은 요리사고, 그 다음에 친구인 소믈리에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같이 요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이 와서 와인이 있는데 막 저기 아래쪽에 주류 가게에서 파는 건데 이 와인이 좋고 이런 것도 좋고 이것도 괜찮아 라고 막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요리 쪽의 전문가인데 특히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전문가인 친구가 있으면 나는 굳이 그 기억하는 업무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있을 때는 기억 안 하려고 하고 하지만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걸 알게 되면 좋으니까 그때는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그 와인 전문가인 친구는 역시 자기 전문 분야에답게 자기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딱히 노력이 없어도 그걸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잘하는 거, 인지노동이 상황에 맞게끔 필요할 때는 이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필요 없을 때는 굳이 그 부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뭔가 주변에 그거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인지노동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33번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34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실제로 풀어본 학생들은 빈칸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Even companies that sell physical products to make profit are forced by their boards and investors to reconsider their underlying motives and to collect as much data as possible from consumers. 오늘도 역시 문장이 굉장히 기네요. 심지어 회사들도 대세 세모로 묶으시고요. 회사는 회사인데 sell physical product. 우리 physical 하면 물리적인 물질적인 이런 뜻이 있어서 물적인, 물적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물적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조차도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profit 이윤을 창출하다 이런 뜻이 있죠. 이윤을 창출하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물적인 상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조차도 그리고 너희는 are 앞에서 끊어주시면 이 부분이 동사죠. are forced. force 하면 너희 force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force, 힘 이런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강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힘으로 강요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요를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ir board and investor까지 괄호 묶으시면 their board, 우리 board 하면 이사회란 뜻이 있어요. 이사회와 investor, 투자자들이죠. 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사회와 투자자들에 의해서 강요를 받습니다. 뭐 하라고? to 이하하라고 강요를 받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이 부분 are forced to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원래 force는 force A to 동사 원형, A에게 to 이하하라고 강요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be forced라고 나온 거 보니까 수동태로 나와 있죠? 그러면 A는 강요를 받습니다. to 이하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하라고 강요를 받을까요? 첫 번째, reconsider. 우리 consider가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reconsider 하면 다시 한번 숙고해 보는 거죠. 재고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고하라고 강요를 받는데요. 뭐에 대해서? Their underlying motives. 우리 underlying 하면 근원적인 이란 뜻이 있죠? 가장 밑에 이제 깔려있는 그런 근원적인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근원적인 동기를 제고해 보라고 한대요. 자, 그럼 원래 회사들은 그 동기가 당연히 이윤을 창출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당장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동기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강요를 받고 있대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to collect, 수집을 해봐라 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요를 받는 거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동기를 재고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 수집을 해라. 어떤 것을? As much data as possible. 자, 너희는 as 표현 보이시나요? 자, as 동그라미 치시고요. as 원급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이거한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면 가능한 한 얘는 많으니까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라고 강요받습니다. 누구로부터? From consumers. 소비자로부터.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것을 뭔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수집해야라. 일단 근원적인 동기도 다시 생각해보고 지금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조금 흥미로워지고 있어요. Supermarkets no longer make all their money selling their produce and manufactured goods. 자, 슈퍼마켓은 우리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뭐뭐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make money 하면 돈을 벌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make all their money 하면 그들의 모든 돈을 벌다 이런 뜻이 되겠죠. 모든 돈을 selling 뭐 하면서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 하면서 그들의 produce 우리 원래 produce는 동사로 해석을 하면 produce 생산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명사로 읽으면 produce라고 발음하시고 얘는 농산물이란 뜻이 있죠. 그들의 농산물과 그리고 manufacture 하면 얘가 동사로 제조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manufactured goods 하면 제조된 상품들이겠죠? 제조된 상품들을 팔면서 그들의 모든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더 이상 이제 돈을 다 버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역시 지우고 내려가 볼게요. They give you loyalty cards with which they track your purchasing behaviors precisely. 자, 그들은요, give you loyalty cards. 로열티 카드를 준대요. 로열티 카드가 뭘까요? 로열티는 우리 충성심이란 뜻이 있는데 충성심 카드? 우리 그 고객을 특별하게 대하고 이제 우대해주겠다는 그런 카드잖아요. 고객 우대 카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 우대 카드를 줍니다. 당신에게. 근데 그거 왜 주죠? 뭔가 혜택도 막 주기도 하지만 자, 너희는 with, which를 보시고요. 자, 원래 which만 나와 있으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전치사도 함께 나왔잖아요. 그럼 전치사 플러스 우리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처럼 해석을 해야 돼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일단.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것과 함께니까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뭐죠? 앞에 있는 명사잖아요.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로열티 카드를 가리키겠죠. 그 고객 우대 카드를 가지고 그들은 track, 우리 track이 동사로는 추적하다 이런 뜻이 있죠. 어떤 걸 추적해요? 당신의 구매 행동을 precisely, 아주 정확하게 추적을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것을 구매하고 또 이런 걸 되게 재구매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이걸 처음 사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구매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구매 행동을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 있죠. 그 고객 우대카드에는 그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뭔가 정보를 가져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앞에 나온 슈퍼마켓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가리키는 것도 봐주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한번 지우고 Then supermarkets sell this purchasing behavior to marketing analytics companies. 그리고 나서 슈퍼마켓은 sell this purchasing behavior, 이러한 구매 행동을 판매합니다. 우리 sell A to B 형태로 나와 있네요. A에게 B를 판매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누구한테 판매를 하냐면
Marketing Analytics Company. 자, 너희 analyze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analyze가 우리 분석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얘는 명사로 분석학 이런 뜻이 있는데 오늘은 분석이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케팅 분석 회사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행동 패턴이 있더라. 이런 것을 회사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판매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The marketing analytics companies perform machine learning procedures, slicing the data in new ways. 기니까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한번 지우고. 자, 그러면 그 마케팅 분석 회사는요, perform, 수행을 합니다. 어떤 것을요? Machine learning procedures.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 machine learning procedure를 행한대요. 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계 학습 절차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계학습 절차라는 것은 AI가 분석을 이제 대신 해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기계학습 절차를 수행을 하고요. 자, 컴마 나오고 슬라이싱이라고 ing 형태 나왔는데, 자, 슬라이스 하면 원래 잘게 이렇게 쪼개다, 자르다. 우리 슬라이스 햄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이거 슬라이스 하면 잘게 쪼개다라는 뜻이 있는데 데이터를 잘게 쪼개는 거니까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쪼개면서 분석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기계학습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and 네모 치시고 그리고 resell 재판매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슈퍼마켓한테 이 데이터를 구매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구매한 다음에 여기서 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분석 회사도. 그래서 이거를 resell, 재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판매하냐면 behavioral data back to product manufacturers.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면 그 행동에 관한 행동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행동이 되겠죠. 이 behavioral data라는 것은 다시 누구에게? to product manufacturers. 자, 여기까지만 묶으면 그 제품의 상품의 제조업자에게 아까 우리 manufacture라는 단어 나왔었죠. manufacturer 하면 제조업자겠죠. 제조업자에게 다시 판매하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서? as marketing insights.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마케팅 통찰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어떤 마케팅 정보 같은 게 되겠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분석을 만들어냈겠죠. 이 분석 회사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를 제조업자한테 주면서 이런 소비자들이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이런 상품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그런 상품을 더 개발해보면 좋을 것 같아. 뭐 이거랑 이걸 같이 제조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마케팅 정보로서 그 제조업자에게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재판매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끝이 보이고 있어요. When data and machine learning become currencies of value in a capitalist system. 여기까지만 먼저 하면 언제 데이터와 이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become 될 때 어떤 것이 currency 하면 우리 통화나 화폐란 뜻이 있잖아요. 어떤 화폐가 될 때, 통화가 될 때, of value. 자, 괄호 묶어보시고 얘는 사실 형용사로 valuable의 뜻이 있어요. of 명사 이렇게 해서 우리 형용사를 만들어낼 수 있죠. 가치 있는 화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치 있는 화폐가 될 때 어디에서요? In a capitalist system 하면 우리 capitalist 하면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치 있는 통화가 될 때 어떤 게? 데이터와 머신 러닝, 기계 학습이 이게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설마 정보가 돈이 되겠어?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정보가 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 같은 걸 돈 주고 사고 파는 이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 학습 절차라는 걸 통해서 그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것도 돈을 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화폐가 될 때, then every company's natural tendency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every company's natural tendency 자 모든 회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tendency 경향이죠. 어떤 것입니다. to maximize max가 이제 최대치인 거니까 maximize 하면 최대화하다, 극대화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죠. 최대화하다, 극대화하다. 그러면 어떤 것을 그 회사의 ability,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 to conduct surveillance.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 conduct는 아까도 나왔지만 수행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surveillance 하면 얘가 감시나 관찰이라는 뜻이 있어요. 관찰을 수행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on its own customers. 그래서 그 자신의 고객들에 대해서 관찰을 수행하는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왜죠? Because the customers are themselves the new value creation device. 왜냐하면요, 고객들은요, 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 그들 자체가 the new value creation, value는 가치, creation은 우리 창조니까 가치 창출이란 말 들어봤죠? 그리고 device는 장치니까 가치 창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뭘까요? 고객 자체가 돈인 거예요. 고객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거를 돈을 잘 버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분석회사에게 분석을 시키는 것보다 회사 자체가 그걸 수행하면 훨씬 더 회사 자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 자체가 그것을 뭐 이사회라든지 투자자들에게 요구받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본문 내용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한 게 일단 물적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게 물어봤어요. 근원적인 동기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보통은 making profit, 이윤을 창출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투자자들이라든지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reconsider 해봐라.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자, 고객들이 뭐 좋아하는지 고객들의 좀 데이터를 수집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냐면 슈퍼마켓에서 요즘에는 그냥 단지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돈을 버냐면 고객의 구매 행위를 판매를 하게 되죠. 누구한테 판매하죠? Marketing Analytics Companies, 마케팅 분석 회사에게 이 행위를 판매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우리 뭘 한다고 했죠? 자, 이걸 한다 그랬잖아요. Machine Learning Procedures, 기계 학습 절차라는 것을 수행하는데 우리 이때 Slicing the Data,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한다 그랬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분석 회사에서는 다시 재판매를 한다고 했죠. 그때 이 정보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마케팅 정보가 돼서 제조회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소비자의 구매 행위라든지 아니면 기계 학습 절차라든지 아니면 재판매되는 그런 행동 정보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돈이 되는 거구나.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고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고객을 통해서 고객을 잘 분석하면 우리가 이걸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고객을 관찰하는 능력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고객을 관찰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34번의 주제는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아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34번 좀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